안녕하세요. 학부모 멘토 엄작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원칙 중심의 훈육하기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것이 원칙 중심으로 훈육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많은 생각들이 있지만 삶의 기준을 가지고 아이들을 훈육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초점은요,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그 양심이 우리에게 어떤 엄마가 되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대할 때 그 아이에게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고 또 어떻게 가르칠지 그 기준을 뭘로 삼느냐 했을 때 우리가 양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양심이라는 것은 신이 인간에게 준 네 가지 천부 능력 중에 저울과 같은 가장 중요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양심만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아이들을 제대로 훈육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의 귀를 기울이는 것은 우리가 내면에 의식적으로 들여다봐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은가 반면에 그것을 내면화시키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양심이 내 안에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원리를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원칙 중심으로 그러니까 원칙을 세우고 또 원칙이 무엇인지 알고 그 원칙에 맞춰서 아이들을 훈육할 때 근본적으로 우리가 경험했던 인성이라는 것이 아이들에게도 잘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내가 엄마이기 이전에 나는 정말 어떤 엄마인가, 그 두 번째는 나의 마음의 건강은 어떠한 상태인가, 그리고 내면의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첫 번째는 내면으로부터 비롯된 삶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내면으로부터 비롯된 삶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이제 inside out approach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외부의 환경이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내면으로부터의 변화가 일어날 때 진정으로 삶의 주변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지속적으로 외부에서 찾는 사람을 이제 성격 장애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반면에 지나치게 자기 내면에서 찾는 사람을 신경증 환자라고도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우리가 삶에 바라보는 관점을 균형을 잡지 않게 되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무엇보다 가장 기본이 될 중심적인 것 하나는 내면으로부터 접근을 해서 외부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기본적인 원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그 기본적인 개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또 알아봐야 될 것들이고요. 첫 번째 마음입니다. 마음이 과연 무엇인가? 먼저 마음이라는 것은 사람이나 사물에 대하여 감정, 의지, 그리고 생각을 느끼거나 일으키는 작용, 그리고 그 태도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사물을 보고 사람을 대했을 때 느끼는 감정에 대응하는 내 안의 태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갈대와 같기도 하고 또 내가 무엇을 보고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자꾸 바뀌기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양심이라는 거죠. 그 양심이라는 것은 이 가치를 분별하고 자기 행위에 대해 옳고 그름과 성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정말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우리가 어떤 교육을 받지 않아도 내면에서는 그 양심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마음의 저울이들 있다는 거죠. 그게 신이 인간에게 주신 네 가지 천부적인 능력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이것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하지 않게 되면 이 양심이 퇴색이 되고 양심을 팔아먹는 놈이 된다는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양심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들을 다시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세 번째는 이 훈육입니다. 과연 훈육이라는 게 무엇일까? 디사이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제자를 삼는다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규율을 알려주고 아이로 하여금 그 규율을 지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훈육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개념이 마음과 양심과 훈육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그렇다면 이 마음을 키워드를 놓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내 마음의 건강도 그리고 나의 안의 양심이 과연 작동하고 있는지 그 세 번째는 과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아이를 정말 제대로 알려주고 지키게끔 하려면은 먼저 내 안에 내 마음의 점검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내 안에 양심은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훈육을 하기 위해서 내 안에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과연 있느냐 이겁니다.
중요한 거는 많은 사람들이 그 훈육을 한다고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지만 그 상황과 감정과 때에 따라서 그 훈육의 방식이나 훈육의 기준이 바뀌는 경우를 허다하게 보게 되죠. 그 이유는 자기 내면을 날마다 들여다보는 연습이 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아이를 키우고 또 대인관계를 하고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정해놨던 규율과 정해놨던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의 사연을 듣거나 사람의 어떤 감정 상태 또 그 사람이 처한 어떤 위치 이런 걸 듣다 보면은 그 기준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때로는 이제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하는 얘기를 할 때도 있고 또 아이 역시도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럴수록 그거는 내가 다시 한번 기준을 잡으라는 신호라고 이제 여기시고 다시 한번 리셋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이들에게 원칙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훈육하시려면 기본적인 세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마음의 건강은 어떤 상태인가? 1부터 10이라 했을 때 몇 정도 되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요. 두 번째는 내 안의 양심은 과연 작동이 되고 있는가? 혹시 양심이 신호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한 적은 없는가? 세 번째는 과연 나는 아이를 훈육하는데 내 안에 기준이 있는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1점부터 10점 척도로 한번 점수를 한번 매겨보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우리를 좀 자극하는 우리의 문화를 좀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일상생활을 보게 되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들을 이제 경험하는 그 한계점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 있는 매스컴들의 내용들을 살펴보시게 되면요. 이 정치가 있죠. 그다음에 경제 부분이 있고, 방송, 연예, 의료, 보건, 과학, 전기, 전자, 교육, 종교, 문학, 항공, 언론 문화, 공연 문화, 스포츠 등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지대 경영을 자극하게 하고 우리의 가치를 변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정치는 어떤 게 있을까요?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제 정치부터까지 스포츠까지 쭉 불러드렸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사회에서 원칙이 어긋났던 사례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먼저 정치라는 걸 보시게 되면 각 정당들이 있죠. 각 정당들, 시민단체, 그 정치적 이익 집단들이 있어요. 근데 원칙에 어긋나는 어떤 사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경제는 어떻습니까? 경제도 원칙에 어긋나는 어떤 사례들이 있어요. 방송연예는 어떤가요? 의료보건은 어떻고요? 과학, 전기전자, 교육, 종교, 문화, 항공, 스포츠 등등까지 어떤 것들이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러면 원칙에 어긋난다 하는데 그 원칙이라는 게 무엇인가? 일단 원칙이라는 개념을 좀 명확하게 알고 계실 필요가 있는 게 기본적으로 원칙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불변의 진리 그리고 모두에게 옳은 것이라 얘기했어요. 이제 이것을 이제 좀 더 아시려면 앞에 영상 좀 더 확인해 보셔야겠죠? 그러니까 불변의 진리.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절대 법칙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자연 속에도 자연 법칙이 존재하죠. 예를 들면 사계절이 존재하고 중력의 법칙이 있고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온다는 거. 이게 전부 다 자연 법칙입니다. 자연 법칙이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게 없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고 인간 사회 속에서도 자연 법칙이 늘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럼 그건 무엇일까요? 노력, 성실, 인내, 끈기, 겸손, 절제 등등을 얘기합니다. 즉 내가 뭔가를 얻기 원하면은 거기에 따른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되는 것이 이제 원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칙은 모두에게 옳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각각 문화를 보게 되면 모두에게 옳은데 특정한 개개인의 어떤 욕심과 자기 중심성 때문에 그 원칙을 깨트리는 어떤 오류들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인간이 만들었던 법이라는 건요, 어떤 특정 집단의 이익 집단의 논리에 의해서 그 법이 때로는 바뀌기도 하고 그 법을 자기의 이익에 대변하기 위해서 만든 것들이 상당히 시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져 왔어요. 그때는 법은 계속 진화해 왔고 그 시대의 상황과 그 시대의 어떤 특수성을 갖고 법이 개정이 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성차별 금지법 뭐 이런 것들이 10년 전, 15년 전만 해도 한국 사회에서 상당히 우리가 이슈화되기 어려웠던 주제 중에 하나였죠. 뭐 동성애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이것들을 충분히 이제 오픈하면서 법으로 제정해야 되는 측과 그러면 안 된다는 측이 이제 대립을 하게 되면서 많은 갈등을 현재 지금 겪고 있죠.
이제 실제로 교육은 또 어떻습니까? 교육은 이제 수시냐 정시냐 한때 수시에 대한 이 정치권에서의 많은 사람들의 문제 때문에 이 공정사다리가 없어진 이 시점에서 결국 정시를 다시 부활을 해야 된다 얘기를 했죠. 근데 정시를 반대하는 또 수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죠? 과연 그럼 정시 때 과연 공정했는가? 실제로 그러지 않았다. 빈부의 격차, 즉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돈이 정말 많은 집 같은 경우는 아이를 더 많이 과외를 시킬 수 있고 또 반면에 그러지 못했던 아이들은 거기에 혜택을 덜 받았다. 이걸 역차별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정치, 경제, 사회, 과학 여러 가지 문화를 보시게 되면 원칙에 어긋났던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런 정치, 경제, 그런 사회과학 여러 가지 문화 속에서 우리가 신문이나 매스컴이나 뉴스를 봤을 때 원칙에 어긋났던 그런 사례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동조를 하고 그냥 나만 편하면 됐지? 또 아니면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그냥 나한테만 그냥 예외적으로 적용하면 됐지? 등등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반대로 그것을 명확하게 지켜야 된다는 신념을 지켜왔는지 거기에 대한 나의 생각과 나의 신념 체계와 그리고 나의 행동을 다시 한번 좀 조망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내 안의 마음, 마음의 건강, 그리고 양심, 그리고 훈육의 어떤 기준들을 돌아보기 전에 내가 정말 사회에서 끊임없이 요구되는 이런 가치들, 그 가치라는 것은 이 누구에게나 옳은 것이 아니라 어느 한 특정의 나에게만 옳은 것을 가치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가치가 원칙에 어긋나는 것들은 결국 우리는 그것은 올바르다고 할 수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뭐냐 우리가 아이들을 원칙 중심 아이들을 가르친다 했을 때는 명확한 기준, 명확한 법칙을 가지고 아이들을 훈육하겠다는데 그렇다면 과연 내 안에 그런 올바른 생각들과 그런 바른 생각들, 세계관들이 과연 잘 정립이 되어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원칙 중심으로 훈육하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앞 시간에 이제 우리가 학생들과 이제 자녀들과 같이 함께 문장 완성 검사도 해보고 실제로 이 아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아이가 어떤 신념들을 갖고 있는지 등을 우리가 알아봤어요. 근데 그 알아보는 과정에서 우리가 몰랐던 욕구도 알게 됐고 그 욕구를 발견하게 되면서 우리가 많은 어머님들이 실제로 이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줄지 그 감을 잡으신 분도 계실 거고 아직까지 헤매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감정과 욕구를 내가 어떻게 대해줘야 될지 우리는 자극이 왔을 때 쉽게 우리는 요동하고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수록 내 내면에 훈육에 대한 기준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를 좀 자극하는 우리의 문화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신 즉시 정치, 경제, 방송문화, 그 다음에 의료보건, 과학, 전기전자, 교육, 종교문화, 항공, 언론문화, 공연문화, 스포츠 각 분야에서 원칙에 어긋났던 사례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사례를 들었는데 대표적으로 문학. 문학 같은 경우는 2년 전인가요? 그래서 이제 신경숙 씨가 엄마를 부탁해서 많은 작품을 냈지만 표절 문제로 상당히 이제 곤혹을 치렀었죠. 그러니까 표절이라는 것은 이제 남의 글이나 문장을 이제 사전에 동의 없이 허락을 받지 않고 이제 가져다 썼던 것을 표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분명히 원칙에 이제 어긋나는 것들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그 때문에 그 안에서 그럼 내가 정치 부분에서 내가 이 원칙으로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그럼 그것은 보편 타당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점검을 해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나의 생각들을 한 번쯤은 세상에 갖고 있는 그런 문화 속에서 나는 어떻게 나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동조하는 것은 어떤 게 있고 동조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이 정도는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나는 무마하고 갈 수 있겠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다 정리해 보신 다음에 과연 무엇이 큰 문제인지, 아이들을 훈육을 하고 인성으로 아이들을 제대로 올바르게 교육시키겠다 했는데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무엇이 가장 문제인지에서 확인하시게 되면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데도 수월하실 겁니다.